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는 해야겠고 이거 맞는 거죠? 그러고 보니 네 그렇네요. 그죠? 직지신공을 할 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공부 책 안 피셔도 됩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직지신공의 장점. 네, 우리 우선 제 소개 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오거나이제이션 디벨롭먼트 책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앤더슨 네, 거. 맞아요. 네. Process of Leading Organizational Change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 저희가 번역하기로 했는데 번역하기 앞서서 이렇게 통째로 다 해설을 미리 해드리는 것으로. 네. 첫 시간에는 1장 OD란 무엇인가? What is Organization Development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History of Organization Development였죠. 네. 그래서 그거 했었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조금 이제 여기도 약간 총론 서론 같은 느낌인데요. Core Values and Ethics네요. of Organization Development 역시 OD의 핵심 가치와 그다음 윤리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조직 개발할 때 이제 조직의 핵심 가치를 만드는 걸 하는데 OD 당신들의 핵심 가치는 뭐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OD 컨설턴트들이 가져야 될 핵심 가치는 뭘까? 네. 어떻게 흥미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그 퍼실리테이터로서 좀 갖춰야 되는 그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핵심 가치랑 OD의 핵심 가치는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를까? 좀 그런 게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이니셔티브에서 핵심 가치 퍼실리테이터로서 신뢰, 진정성, 중립성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많네요 이것저것. 네. 퍼실리테이션보다는 OD 컨설팅이 훨씬 더 브로드한 개념이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 가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앞에는 그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닌 것과 긴 것.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는 이게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라는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냥 뭐 알아서 당연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거론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제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가끔 개입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여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 편하자고. 네. 그래서 그랬던 순간이 있어서 좀 더 브로드한 역할을 하는 OD 컨설턴트라면 그런 어떤 윤리의식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또 그 의사들의 의사 윤리의식에 대한 네. 것들도 되게 기사화 많이 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좀 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세 번째 챕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나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럴까? 자꾸 방해하고 끼어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 못 지키게 그쵸, 그쵸. 자꾸 방해하는 게 있는데 여기 왜 그걸 또 대비해서 보면 재밌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가치, 핵심 가치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뭐냐? 가치가 뭐죠? 가치. 그 스텔라는 평소에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다이아몬드 빼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즐거움과 의미 있는가. 음. 그게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 두 가지를 두고 많이 생각해봤었던 것 같아요. 즐거움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의미 있는가. 아, 의미 있는 거. 아, 훌륭한 건 다 가져가셨네요. 아 그래요? 네, 조엘은 어떤 편인가요? 저는 후회 없는가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후회 없는가? 네. 아, 그러니까 좀 제대로 살고 싶다. 네, 아니 뭐 그러면- 그게 꼭 의미가 없는 것이라도 음. 그걸 했을 때 후회를 안 했는가가 그 그렇죠.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걸 했을 때 그랬잖아요. 네. 그게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걸 했을 때 내가 후회를 한다는 건 지금 내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후회하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후회할 때도 있고 잘했다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즐거움을 추구한 거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계속 스텔라가 술을 자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제 언제요? 이게 핵심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갑자기 술꾼. 가짜 뉴스가 네. 그래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에 대한 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다음에 스텔라는 또 의미 있는 걸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의미를 네. 추구한다. 또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지속성이랑 저는 연결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를 술로 요즘에 술을 많이 먹진 않지만 오늘 내일도 할 일이 많고 오늘도 할 일이 있지만은 술 마시면 즐거우니까 술 좀 먹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먹을 때는 즐거워요. 그런데 몇 번 지속이 되고 자꾸 해야 하는 것들을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요즘 말로 이제 현타 온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의미에서 벗어난 행동을 좀 길게 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행동이란 키워드와 결부시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 결부시켜 볼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 최종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롭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최종 상태가 있잖아요. 그거에 그쵸. 부합하느냐. 그거에 부합하면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텔라가 말하는 이제 의미라는 개념도 조금은 포괄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의미라는 것에서 포괄적인 것을 하나 조금 나누어서 이제 스텔라가 얘기한 것이 지속성 네, 이런 맞아요. 걸 이야기했잖아요. 장기전 관점에서 나한테 정말 그렇죠. 도움이 나한테 되는 도움이 것인가. 되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나는 엔드 스테이트, 그 행복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인류가 이렇게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최종 단계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그거에 잘 부합하고 있느냐?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이제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ESG가 또 떠오르네요.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전에는 핵심 가치를 그냥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즘 ESG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지속이 안 되는데. 네, 그것만 따지다가는 온갖 나쁜 짓들을 저지르면서 기업 활동을 하던데. 그래서 요즘 ESG를 강조하는 거고 그 ESG를 누가 들여다보냐면 투자자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주식 가치를 높여주겠다라고만 하면 그래 좋아 하고 했는데 뻥이었어. 어느 날 회사가 망해. 보니까 윤리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환경에 피해를 주고 세상에 나쁜 가치를 만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 날라갔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ESG를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엔드 스테이트 당장은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네. 그래서 요즘 기업들마다 우리 회사 ESG 좋아요 하면서 막 리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세요. 또는 우리 회사 오세요.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오세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그런 거다. 엔드 스테이트에 부합하느냐가 있고 하나는 내 행동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행동에 대하여 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걸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가치다, 밸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거 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게 좀 철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무시합니다. 그렇죠. 덮어두는 것이 솔직히 마음 편하죠. 그렇죠. 근데 왜 붙잡고 들고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는 왜 꼭 교과서처럼 교과서. 이 교과서 이런 책에는 그런 게 꼭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의문이잖아요. 그냥 뭐 좀 실용적인 걸 알려주지. 어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왜 여기다가 뭐 윤리니 뭐 가치니 이런 것들을 다뤄놨느냐. 대학 경영 수업에도 보면은 또 경영윤리라는 과목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있잖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이라고? 이런 뭔가 개념적이고 뭐 이렇게 컨셉추얼하고 그 말이네. 그렇죠. 뭔가 철학적이고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네. 국어에 대한 설명을 또 이 책이 하고 있어요. 왜 밸류가 중요하냐? OD 실무자에게 왜 중요하냐? 그런 거죠. 첫 번째, they guide choices about how to proceed. 스텔라. 네, 번역을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에 읽으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번역. 몇 번째 줄이죠? 1번, 50페이지 1번. They guide choices about how to proceed. proceed. 진보인가요? 지속성인가요?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점진적으로 나가. 앞으로. 그러니까 오디 프랙티셔너가 뭔가 일을 할 거잖아요. 그걸 네. 일을 해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하여 가이드를 해준다. 선택을 하도록 가이드해준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스텔라가 이제 정직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저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요. 그게 뭔가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말할 때 어떻게 가이드를 하냐면 정직하게 쿠와 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이드를 한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그렇죠. 아. 그 선택을 거짓말할까? 그다음에 정직하게 말할까? 스텔라가 뭘 잘못했어. 근데 이게 숨기고 싶기도 해요. 근데 평소에 나의 코어 밸류가 정직이었다면 이거 당연히 말해야지. 네. 내가 좀 혼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뭐 뭔가 밉보일 수도 있고 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 가치관이 정직이니까 나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선택을 가이드해준다. 핵심 가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갔을 때 뭐 핵심 가치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OD 프랙티셔너들도 OD 컨설턴트들도 이런 가치를 잘 따라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면 다시 살펴보면은 세상에 OD 컨설턴트는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컨설턴트들이 어떤 핵심 가치를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이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나 이렇게 살살 고객들을 구슬러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가치관을 갖는 사람 저는 그렇게 행동하겠죠. 이건 비즈니스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상대는 잘 모르니까 그쵸. 내가 이렇게 구슬려서 많이 빼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they provide a larger vision that extend beyond any individual intervention. 그러니까 조직 개발을 하는 과정은 개별적인 개입들로 연속될 거잖아요. 그죠?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가서 이렇게 말로 뭐 자문을 해주고, 어떤 때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어떤 때는 또 가서 뭐 인터뷰를 하고, 그죠? 이런 어떤 때는 뭐 제도를 만들고 또는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인디비주얼
인터벤션이에요. 개별적인 개입들, 한 건 한 건의 개입들. 근데 조직 개발은 한 건의 개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시리즈로 할 거잖아요. 그때 코어 밸류는 그 긴 프로젝트 전체를 내다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진정성을 갖고 오디 컨설팅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 전체를 어떻게 진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구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이 OD에서. 그러면 전체 OD 프로세스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설계하냐면 뭔가 다양성, 그다음에 조금 조직 내에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 배제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할 거냐, 아니면 인본주의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라저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해가 쏙쏙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사실 OD 프랙티셔너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그냥 미션 맞아요. 비전과도 맞아요. 똑같은 네.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핵심은 다 하나로 통한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 뭐 철학이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게 본질들은 이렇게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they distinguish OD from other method of consulting and change. 자, 다른 컨설팅이나 변화의 방법과 OD와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OD를 다른 컨설팅 방법과는 구분시켜준다. 우리 컨설팅은 OD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와 OD와 구분시켜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회사가 뭐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컨설팅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부문을 떼서 따로 자회사로 만들어라, 뭐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인원 감축하자. 그렇지, 인원 이런 것도 할수 감축, 있고. 워크아웃, 그죠? 이렇게 사람들 자르는 거, 이런 컨설팅도 있잖아요. OD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 위반돼. OD 핵심 가치는 그렇지 않아. 인본주의니까. 휴머니스틱. 사람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과 함께 퍼포먼스를 낼지를 이렇게 그 방법을 찾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단순히 메서드를 도입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애자일을 도입했어요. 근데 그것이 조직 개발의 핵심 가치가 잘 갖추어진 대로 애자일을 도입했으면 조직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애자일 기법만 도입했어. 핵심 가치 없어. 그 컨설턴트의 그 조직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없어. 네, 그런 상태에서 기법만 도입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그걸 구분 지어준다. 핵심 가치가.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철학이 없이 그냥 기법만 도입하는 건 그죠? 네. 맞아요. 고객들이 우리한테 이제 업무에 대해 프로젝트 의뢰를 할 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에자일이 막 한참 인기 있을 때 그때는 뭐 에자일이 어떠한 그런 방법들을 좀 써서 해주세요. 그렇지. 아니면은 뭐 디자인 띵킹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들어보면은 뭔가 그 핵심적인 부분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방식들이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거 말고 에자일이랑 그걸 디자인 띵킹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을 그대로 접목했다가는 이 조직에서 이게 소화가 될까? 그리고 네. 그 방식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그런 그게- 의문이 들 때도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문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OD 컨설턴트에게 지금 스텔라에게도 그 핵심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기법만 도입해주는 사람들의 저 내면에 깔려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고쳐냈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근데 OD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깔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벌써 가치관이 이 사람들 되게 일 게을리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디자인 띵킹을 가져다가 좀 일 좀 하게 만들어야 돼. 막 그 약간 틀에 이런. 좀 넣어주세요. 그렇지. 네, 그렇게 그런 되는 게 좀 거죠. 있죠. 네. 혹은 아니면 유행하는 기법이니 그렇죠. 우리 회사도 트렌디하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고 철학 싶구나. 없이 그냥 트렌디한 것을 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가치관으로 방법론을 가지고 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뭐 이제 툴, 방법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컨설팅이나 강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분이실지라도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여자가 오늘은 좀 뭔가 나랑 안 맞았어.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 조직은 이 산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수록 방법이나 어떤 특정한 툴을 조직에다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꼭 100% 성공한다라는 그 보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리스크가 있다. 많죠. 전 이런 네, 좀 네.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이든 또는 이런 컨설팅이든 조직 개발이든 그런 철학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가치관 이게 그냥 철학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철학을 갖고 일을 하는 것과 아닌 것에서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둥그럼 잡는 것 같은 가치관 또는 코어 밸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진짜 성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they can help to prompt dialogue and clarify positions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고객과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죠. 코어 밸류에 대하여 이게 우리는 인간 존중, 그다음에 개인은 사람은 누구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조직 개발을 하게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개입을 할 거잖아요. 가서 뭔가 워크숍을 해요. 그럼 이걸 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하는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고객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그 금융권의 워크숍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좀 뭐랄까 이 말 안 듣는 팀장님들이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리더분들이 그쵸, 리더분들이 조금 좀 더. 자신들의 뭘 해야 되는지 좀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이제 어프로치를 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의뢰를 해왔었죠. 네. 그랬는데 그때 그분들 다 잘하려는 분일 거고 뭔가 사정들이 있을 건데 그걸 잘 들어보고 그것을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그래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출발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워크숍을 해보니까 진짜 이분들이 되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고민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 리더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쿠퍼에서는 요즘에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뭐 반영이라든지 수평 조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과거에 조직에서 교육받아온 것 그리고 저의 리더로부터 배우고 배운 거. 제가 네. 시도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방향이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했던 다양한 노력과 학습했던 것은 다 잘못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과거에 대한 부분 기억까지 다 끄집어내서 성찰하시려고 하시고 그렇죠. 뭔가 변화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엿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다시 비교해서 그쵸. 이제 지금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우리의 가치관은 사람들은 그럴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우리 진정성 있게 한다고 하고 또 사람을 믿고 이런 그 조직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뭐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결국은 핵심 가치를 훼손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서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혹시 영어 문장을 기다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They can help us evaluate
how we did. 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5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귀에 쏙쏙 들어오시지 않나요? 네. 되게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찌 보면 되게 이게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렇죠. 네, 이 책이 되게 잘 써진 책이에요. 앤더슨 감사합니다. 도널드 앤더슨.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오디의 핵심 가치라는 게 뭔데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를 제시를 해놓고 있네요. 그걸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아닌 것과 긴 것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아닌 것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쁘다. 성악설이죠. 그렇네요. 아닌 것. 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쁘면 뭐 조직 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통제 장치만 만들면 돼요. 뭐 그것도 일종의 조직 개발이라고 말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책이 말하는 그리고 조직 개발 그 정의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정의에서 말하는 조직 개발은 아닌 거죠. 네. 온갖 당근과 책찍을 도입하는 것인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러면 조직 개발의 가치는 뭐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다. 훌륭하다. 우리 최근에 흔히 그 방송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개와 비교가 돼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조직 내에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네.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빨리 속아내자. 배드 애플 속아내자. 리더들 만나보면 배드 애플 속아내고 싶은 충동에 엄청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매우 자연스러운 방향이죠. 편한 방법이죠. 네, 편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편하다는 얘기가 이제 사려 깊지 않은 아주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본 그걸 속아내면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죠. 그 배드 애플을 속아낸다 하더라도 그 다음 그 조직에 깔려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조직이 성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엔트로피 법칙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속아내면 또 다른 사람이 배드 애플이 또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당제가 있죠. 알 겁니다. 그렇죠. 할당제가 있죠. 네.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한다. 해서 피한다에서 그다음에 conforming them as human being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다뤄준다. 사람임을 확인해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임을 그러니까 잘못을 뭔가 했을 때 스텔라는 혹시 이렇게 살면서 잘못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인간으로 인정해주면 그게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람을 고정되어 있는 존재로 본다. 한번 뽑아놓으면 이제 그 사람은 잘못 뽑았어.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쟤는 일 안 해.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근데 조직 개발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면 뭐예요? 뭔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가치관이에요. 장애물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차에 대하여 약간 사람들이 저항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또 많이 있어요. 이거 직원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한쪽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자체는 맞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의 다양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 이제 잡 디스크립션으로 본다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가치는 그거에서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대로만 보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되게 부품으로 보는 거죠. 근데 OD의 밸류는 홀 퍼슨으로 본다. 전인으로 본다. 이렇게 보죠. 전인. 그건 뭘까요? 전인으로 본다. 뭔가 글로 이제 잡 디스크립션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대화나 뭐 그 활동들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네, 뭐 일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업무 분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업무 분장에 있는 일을 그냥 해야지. 그게 업무니까. 이렇게만 보는 건데, 근데 전인이라면 사람이 지금 그 조직의 그 업무만을 하는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 외에 사랑도 해야 되고. 휴먼 비잉으로 보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다음에 자기 성장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 미우면 좀 이렇게 좀 미워할 때도 있는 거고, 또 존경하고 배려할 때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좀 나몰랑 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한 거고, 그런 전 인격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직 개발을 하는 사람이 또 당신은 이게 정해진 거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당신은 책임을 다 지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만 그렇게 좁은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구성원이 그 조직에서 좀 숨막히겠어요. 자기가 되게 뭔가 자기를 실현한다 이런 게 아니게 느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채용 면접을 해서 최종 통과를 하고 나면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는 게 있잖아요. 네.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회사에 온다. 이게 저는 이 의미를 담고자 했던 거예요. 최근에 또 이제 2명의 인생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올 때 우리의 세계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와서 우리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 뭘 하는 사람으로 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한 인생이 우리 회사에 오는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 회사와 함께 펼쳐갈 것이냐, 그거에 대하여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조직 개발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가까운 이슈로 워라벨이 이슈가 되거나, 또는 워크 프롬 애니웨어가 이슈가 되거나, 또는 뭐 육아 휴직이 이슈가 되거나, 또는 뭐 유학 휴직 이런 것이 이슈가 되거나 라고 했을 때 그냥 잡 디스크립션으로만 딱 놓고 보면 일 안 하니까 너는 끝, 뭐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다니면서 자기의 전인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회사에서 딱 그 일 안 하면 딱 그냥 그걸로 끝. 일하면 또 그것만 쳐주고, 일 안 하면 그건 또 안 쳐주고, 이렇게만 해서는 뭔가 숨막히는 조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잡 디스크립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업무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너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자, 우리 팀은 이런 것들을 해내자라는 거기 때문에 잡 디스크립션이 사실 없는 조직도 되게 많아요. 그 규모가 그렇죠. 되게 잘 예전부터 우리 회사도 없지 않나요? 우리 회사 없죠. 우리 회사도 없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꽤나 이게 또 컨설팅 피도 많이 발생하는 거여가지고 잡 디스크립션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조직은 그래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홀 갇히면 안 퍼슨, 되는데. 그쵸. 그렇게 봐주는 게 필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감정 표현을 좀 꺼린다.
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전인적인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회사 안에서 여긴 진짜 이성적으로만 행동하고 감정 따위는 이건 소모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과 그것의 표현에 대하여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조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 플레잉 이제 이게 게임이란 말이 되게 약간 양면적인데 게임 플레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로 게임한다. 서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승패를 겨루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치킨 게임처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국 게임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게임 플레잉을 하지. 그걸 피하라 이런 얘기인 거고. 저는 사실은 게이미피케이션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조직 개발에서 게임처럼 즐겁게. 네, 그 일을 게임처럼 즐겁게 하자 그런 거고요. 그게 게임처럼 즐겁게 되려면 여기 표현에 의하면 authentic behavior, 진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그게 게임처럼 즐거워지는 거죠. 근데 뭔가 숨기고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말을 안 하면 뭔가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진정성의 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권력과 개인의 이 프레스티지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개인의 뭐 그냥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그 특권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다 뭐 예를 그런 거예요. 우위성? 네? 우위성? 그렇죠. 우위성. 네.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쓰는 건데 그것을 쓰지 않고 정말 조직의 목적에 맞는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정말 조직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작동하도록 서울대를 나왔거나 뭐 예를 들어서 중졸인 사람이거나 그 조직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조엘처럼 잘생겼다거나 뭐 이런 거 좋겠다. 인생이 아주 쉽겠어. 라디오라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뭐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또는 뭐 그 지위가 그 높고 고유의 낮거나 특성 같은 그런 것들. 것만 작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조직의 목적에 온라인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individuals as fixed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의 부품이 되라고 그렇죠. 전 받아들여지는데 아 여기 그 렐러번트 퍼포스에서 네. 그게 이제 목적에 그래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방황하고 불안하고 그죠? 의미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제 조직에 몸담았을 때 몸담는 과정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바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잘 일치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적을 삼았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삼은 사람은 너 가서 저기 운동장 30바퀴 뛰고 와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제 목적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데 있었으니까. 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건 이게 되게 뭐 미묘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자아 실현인 거죠. 내 목적에 맞게 실현하는 거니까. 그럼 그렇지 않을까? 약간 저도 전에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시는 분들 한 대상으로 뭐 교육이나 면담 같은 거 할 때 우리 회사의 이제 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주고 본인의 삶에서의 그런 이제 미션 비전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부합하는지를 늘 중간중간에 체크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신규 입사자 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합할수록 이 회사에 다니는 게 즐거울 거고 그렇죠. 나 인생의 미래가 기대될 거다. 네, 그런데 회사의 방향성과 나의 방향성이 되게 이제 안 다르다.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보내는 회사 생활 그 시간이 되게 힘들게 느껴질 의미 수 없죠. 있다. 가치롭지 않죠. 그 네, 얘기.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한 번 들어왔으니 뭐 오래 다녀야지 이런 걸 버리고 이제 늘 그게 얼마나 나랑 매칭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문화와 우리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오면 좋죠. 그럼 그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직자들은 모르겠는데 신입의 입장에서 일단은 들어가는 게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게 비극의 선택이죠, 사실. 그쵸. 근데 이제 또 비극적인 나의 선택. 그렇죠. 모두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그쵸. 한 선택. 근데 그게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현실적이면서 없다.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일단 우선은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걸 골라내고 그 진짜 진정성 있게 그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또 이제 네. 이사팀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거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홀 퍼슨으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우선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 대화를 해볼 거잖아요. 네. 넌 여기서 그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뭐냐? 너가 이 회사에서 뭐 실현시키고자 하는 게 뭐겠느냐? 뭐 이런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전인적 삶을 위해서 다른 길을 가보는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전 대학교 친구가 떠올랐는데 대학생 때 이제 남자애여서 아무래도 여자가 더 빨리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취업을 준비를 하고 응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잘 붙지 싶을 정도로 최종 면접까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너무 잘 가서 어떻게 이렇게 잘 가냐, 이제 최종 면접 이렇게 잘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 서류 같은 거 쓸 때와 1차, 2차 면접을 준비할 때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비전, 미션 그 핵심 가치들을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답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까지는 무조건 통과. 그렇겠네요. 네. 네, 저도 100%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신입사원 때쯤이면 이게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치관도 잘 안 생겼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만들어 취업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수도 모르고, 있고. 그렇죠. 모르고 와봤더니 이제 아닌 게 비어 뭐 이산이 아닌가봐 뭐 이런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전인적인 가치관을 가진 조직이고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줄 때 그걸 전인적으로 바라보고 상담하도록 하겠죠. 근데 안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연결지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distrusting people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불신하지 말고 신뢰로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신뢰로부터 출발한다. 신뢰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위험을 감수하는 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얘가 제대로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해서는 안 되니까 일을 뽑았는데 월급 받는데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절대로 안 하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게 불신이에요. 그럼 뭘 작동시키냐면 계속 모니터링과 통제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계속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불신이 생기면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쫓아다니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재택 이런 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신뢰는 안 할 수 있는 걸 감수하는 게 신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조직 개발이라는 게 조직에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조직 개발을 했을 때 그럼 뭐 그냥 믿기만 하고 가서 일하는 그냥 내버려두란 말이냐 이런 건데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에서 눈길을 피한 상황에서 일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에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을 재밌게 만들어야지. 네. 그러려면 아까 목적과도 일치시켜야 되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자율권이 있기도 해야 되고 일이 좀 너무 루틴한 일이 아니라 조금 새로움도 있어야 되고 적절한 목표도 부여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아까 뭐 나쁜 개는 없다처럼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존재다. 이걸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시면 심리적 안정감 그때 녹음했던 거 안정감. 들으시면 좋을 것
이제 뭐 쫙 깨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은 맨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쁘다와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다. 네, 요거와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당한 데이터를 직면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것과 다른, 그러니까 뭔가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를 만났을 때 그걸 이제 꺼리는 거죠. 이거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컨프런테이션, 직면한다. 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진짜 닥쳐왔다면 그냥 닥쳐온 걸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이게 제가 하는 이제 직면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서 이제 조직이 문제라고 해서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리더들은 우리 직원들이 문제다라거나 또는 뭐 MZ 세대들이 문제다라거나 뭐 이렇게 등등 이제 문제를 이제 삼겠죠. 근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렇게 바라보는 CEO의 관점이 되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컨프런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런 일들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저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확고한 가치관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괜히 CEO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는 일을 따내지 못할 수도 있어. 따냈던 일도 뺏길 수 있어. 중단될 수 있어. 그러니까 비위를 맞춰가면서 일해야지라는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을 피한다가 아니라 기꺼이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CEO와의 관계 이게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네, 진실을 말하는 거. 아프지만 그래서 이 사람 좀 우리 회사를 뭔가 내가 잘못한 걸로 생각하네. 뭐 이런 내 인상을 설사 받을지라도 그걸 이제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물론 기분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진실을 말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진실임을 말해주고 진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또 저희는 이제 그 테이킹 리스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원하는 것을 리더에게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컨설턴트로서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담당자가 이제 CEO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다. 조직개발에서 이 조직개발 담당자가 내부 담당자가 CEO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면 조직개발이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지적을 하죠. 두 분은 진짜 허심탄회하게 조직에 대하여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CEO한테도 얘기하고 조직개발 담당자한테도 얘기하고. 네. 물론 뭐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실현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가치관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 최근에 같이 진행했었던 그 2차례 정도 했었던 리더 워크숍 대규모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CEO가 굉장히 긴밀하게 의사소통하시고 같이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워크를 비생산적인 거라고 보는 거. 빨리 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뭐 단계를 거쳐서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뭐 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컨설턴트가 써서 답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일단 말하는 견적서 주세요.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야 견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견적부터 이러면서 맞아요. 또 비용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맞아요. 그거를 쉽게 그렇다고 주면 네. 그렇게 잘 되면 그렇게 해야죠. 쓸데없는 프로세스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이게 프로세스 중에 가장 큰 게 참여하는 거거든요.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 예를 들면 비전을 만든다. 그럼 비전을 만들어 주세요. 무슨 비전으로 작동을 하겠어요. 작동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낭비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참여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앞에 할 일, 뒤에 할 일, 그다음 할 일, 그다음 할 일들의 프로세스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것도 핵심 가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 우선주의가 아니라 협업 우선주의. 네, 그래서 우리 뭐 사일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고객도 경쟁자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협력자로 만들어야 된다.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인 거지. 저 고객은 돈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는 그들의 감시에 눈을 뭐 피한다거나 또는 그 감시하는 것만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둘 사이가 경쟁 모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협업 모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협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 협업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고객도 이득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되고. 근데 경쟁 모드는 뭐냐면 고객은 이득이 되거나 말거나 모르겠어. 내 이익만 챙기면 돼. 이게 경쟁 모드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를 패배자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13가지에 대하여 번호를 매기면서 말을 할 걸 그랬네요. 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본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임을 인정한다. 네, 인간임을 인정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으로 본다. 발전,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를 활용한다. 차이를 활용한다.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인적으로 바라본다.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감정도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게임 플레잉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고객과도 그렇고 결국에 게임에서 승패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목적에 맞도록 그들의 지위나 상황들을 사용해라. 목적에 맞도록,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신뢰하라. 네. 이게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가 신뢰하라. 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직면해라. 네, 직면해라. 직면해야 될 때는 직면해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라. 네, 그것이 11번째. 그 다음에 12번째는 프로세스 워크, 일을 어떤 절차를 두어서 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성을 알고 그걸 받아들여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째는 협업, 경쟁이 아닌 협업을 강조해라. 이렇게 해서 13가지를 핵심 가치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1부 하고요. 네, 또 쉬었다가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